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48%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예고 드렸던 대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매수 타점을 잡기로 했었죠, 여러분들? 오늘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 패턴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거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짚어보면서,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가 많이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지 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계속적인 신고가 이어나가 보자. 그 신고가는 역사적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보시다시피 금요일장에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했었던 날에 개인분들이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매도세 쏟아낼 것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 작성을 해주시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영상을 추천을 해봐드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영상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걸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좀 안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팀 코리아 없이 원전 짓기 힘들다더니 폴란드 원전서 배제된 한국 미 러브콜도 못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아주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 확인이 되실 건데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 관련한 내용의 이슈,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시장에 도전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결과적으로는 놓고 보면은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 폴란드 원전공사와 엔지니어 개발 협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원전을 짓기 위한 바로 이 EPC 본계약을 앞두고 세부 계획을 살피는 예비 작업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팀 코리아 없이는 뭔가 못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만 결과적으로는 어디랑 했다? 폴란드 원전공사랑 같이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타이틀이 굉장히 뭡니까 여러분들? 자극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팀 코리아 없이는 원전 짓기 힘들다더니 미 러브콜도 못 받았다. 폴란드 원전서 배제된 한국.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가 이 12월 5일 날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사 말미에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짚어드려 봤었던 것처럼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주 사업자로 역할이 다소 겹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주하면 웨스팅하우스와 반드시 협업해야 하지만 웨스팅하우스 입장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수원 이외 국내 기자재 기업 등에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이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의 이슈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주가에 영향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웨스팅하우스도 주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전적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여기서 영업할 수 있고 한수원이 여기서 영업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시장을 양분한 것은 마치 굉장히 불공정 계약의 내용의 이슈처럼 들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하락하는 원인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한수원이 수주를 따오든 아니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오든 그냥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기자재 공급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과거에 한수원과 누굽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법적인 공방까지 벌여가면서 한수원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거 잘못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국내 입찰하지 마라고 하면서 제한까지 시켜버렸었던 한수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법적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승소하면서 족쇄를 풀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한수원이 안 좋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식의 논리가 펼쳐지면서 이런 구간에서 빠지는 부분이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있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 왜 도대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보시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일단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특정 매매 패턴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들께 이것이 만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냐면은 이 SPG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상승세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안 먹히는 종목도 당연하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먹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었던 이번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가 투자 경고 매매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은, 투자 경고가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첫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은 게,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1일차 때는 음봉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ABL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첫날에 음봉이 떨어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원익홀딩스의 케이스를 토대로 이 투자 경고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구간에서 원익홀딩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종목이고, 이 구간에서는 20원 차이로 종가를 낮은 구간에서 마감하면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고 이렇게 바로 다음날 상한가로 들어갔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던 날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9월 12일이었고, 자, 보시다시피 공시 내용에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 건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익홀딩스 9월 12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 2, 3, 4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았으면 이렇게 상승률이 연출됐으면서, 특히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3번이나 먹혔었던 아주 개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 경고 해제시켜 놓고 상한가 가고 다음날도 19%가 올라버리는 바람에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를 다시 한번 지정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경고가 지정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웬만하면 첫날에는 음봉이 나오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4일 날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4일차 때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을 잡았으면은 그 이후로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50% 정도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으실 때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종가상 매수하시면 됩니다. 종가상 매수하시려고 하면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3시 20분 이전까지는 좀 결정을 해서 매수 타점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3시 반까지는 뭐예요? 동시효과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물량을 못 잡는 사태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시 20분 전까지는 매수 타점을 잡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구간이 10월 14일 공시에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익홀딩스 10월 14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날에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구나.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이 투자 경고가 언제 다시 한번 들어갔었냐면, 투자 위험이 해제되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날에 보시면 종가를 같은 구간에서 마감을 해버리면서 최근 10일간의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종가를 같은 구간에서 마감을 해버리면서 투자 경고를 이때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서 투자 위험을 해제시켰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은 11월 13일 목요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익홀딩스 11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날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 잡았으면은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는 거냐면, 딱 여기서 우리가 잡아가니까 34%, 이거 뭐 적은 수익률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원익홀딩스는 굉장히 잘 먹혔구나. 제가 근데 이 원익홀딩스만 보면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지금 최근에 올라왔었던 종목 중에서 이 BHI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BHI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BHI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좀 먹혔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구간에서 먹혔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좀 먹혔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고,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7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음봉 떨어진다면서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났었던 종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언제 여러분들 7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BHI 7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여기서 종가상 잡았으면은 그 구간이 하필이면 딱 뭐랑 겹쳤습니까 여러분들? 61선이랑 겹쳐주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면서 3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플러스 20% 정도 연출이 됐었던 종목이면서, 특히나 좀 끌고 갔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한번 평단을 훼손할 뻔한 구간까지 내려왔었지만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해주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경우에도 먹혔군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로 믿기가 어렵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찍어드리고 있었던 제형솔루텍의 케이스까지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 이상 다들 수익 중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다른 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형솔루텍의 어떤 구간에서 도대체 매수 타점을 반복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나오고 있을 때 이거 매도하실 만한 구간 아닙니다. 이거 매도하실 만한 구간 아닙니다. 매도하실 만한 구간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날에는 웬만하면 음봉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날이 바로 언제였었냐면은 11월 21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형솔루텍 11월 21일이라는 날짜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4일차에서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면서 40% 정도 수익권인 제형솔루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는 바로 이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목이 바로 아주 정석적으로 투자 경고를 해제를 시켜놓고 시원시원하게 올려버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인데, 자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종목이 진행이 됐었고,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은 종가상 잡아갔다라고 했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 약 플러스 150%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8월 14일이란 날짜가 지금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HJ중공업 8월 14일이란 날짜가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으면은 이날부터가 시작해서 5일차고 6일, 7일, 8일, 9일, 10일, 딱 10일차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최고가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바로 다음날에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것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었다? 150% 정도 수익권에 있었던 이 HJ중공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다? 지금 구간에서 첫날 차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일차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스근하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구간이 어떤 것이 딸려 올라오는 것과 함께 바로 이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것과 함께 낙폭이 이렇게 진정되면서 다시 한번 슬쩍 21선을 회복해 줘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너무나도 잘 먹히다 보니까 이 투자 경고 매매법만 가지고도 막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그냥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구독이랑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식 전해드릴 거면서,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참고해보실 수 있는 매매법 중에 단일가 매매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상에서 풀어드릴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단기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면서,
이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쉽게 생각하면 바이 셀 바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께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은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0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누가 프로젝트를 얘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윗꼬리가 발생했었던 날이 10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29일 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연설과 함께 넥스트 시장에서 밀리는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61선 위에서 3일 연속으로 지지를 연출해줬었던 이 3일차 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가지 좋은 내용의 이슈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더 이상 기대감만 가지고 장난치는 시절은 끝났다. 바로 어떤 것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실적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1선 위에서 추천드렸었던 날이 11월 25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25일 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실적선인 61선을 타고 움직이는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까지 해서 61선에서 지지를 3일간 연출해주고 있는 과정이면서 분봉상도 단기 바닥 구간 확인했기 때문에 매수 타점 안내 잡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73,400원 부근에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자체를 내가 그냥 몇 년 동안 쭉 길게 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상승 N자형 파동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매수 타점을 반복적으로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갈 때까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걸리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단기적인 부분까지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런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는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는 얼마 전에 추천드렸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가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좀 가져왔는데 두산 뒤에다가 비만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 다음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추천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께 이 다음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추천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로보스타였고 이 다음번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도 추천드렸었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드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진행했었던 사례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믿기가 어려우실 거다 보니까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떤 영상에서 추천드렸었던 거냐면은 휴리 눌러본 영상에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 날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9월 13일에 로보스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딱 이 구간까지만 지켜보면서 영상 촬영을 좀 했었고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9월 12일 금요일이었다라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로보스타 추천드렸었는데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솟아주면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6% 정도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바로 직전에 가져왔었던 매집주 중에서 자, 이 대화제약이라고 하는 종목 오늘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죠. 자, 어떤 구간까지만 지켜보면서 바로 이런 구간까지만 지켜보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차트의 모양을 정확하게 좀 기억해 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언제 추천했었던 겁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서 4,200분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12월 5일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했었는데 이 차트의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 차트랑 어떤 차트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 뒤에 이렇게 캔들이 조금 생긴 것은 그 뒤로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딱 이 구간까지만 한번 비교해보시면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됐다? 바로 슈팅이 나와주면서 연속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찍고 빠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 대화제약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비만 치료제 때문은 아닙니다. 경구용으로 리포락셀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보험이 등재되는 영역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다음번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굉장히 화끈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면서 최근의 구간에서도 대시세가 안 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대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굉장히 수상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구간까지 이런 구간까지를 지금 찔러놓고 빼면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 1년선 부근에서 지지를 연출해주면서 거래대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를 찔러놓고 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60% 정도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271328461로 부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나중에 이 종목도 로보스타나 대화제약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28461로 두산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발생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열흘 차 때 판단을 한다. 무엇을 판단한다? 바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지 아니면 유지시킬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이 조건 중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조건이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지만이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것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어떤 특정 패턴을 따라가더라 라는 말씀인데 열흘차 때까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첫날에 수그리면서 4일차까지 수그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오는 요런 케이스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종가상 정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런 내용의 이슈를 터뜨려 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팀 코리아 없이 원전 짓기 힘들다더니 이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원전 관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수원 이외에 국내 기자재 기업 등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불공정 계약의 내용의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는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전부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엠바고 먹은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 일론 머스크와 가스터빈 3기 추가 계약 임박이라고 하면서 올해 총 5기 해외 수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기 지금 기사가 삭제가 됐는데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해외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을 개척한 데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이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2기 계약의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었고 그 구간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런 삭제됐던 내용의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에 있는 링크가 이 삭제됐던 내용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관련한 내용의 기사가 엠바고를 먹으면서 보도 제한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왜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삭제됐었던 내용의 기사는 12월 2일날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전에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는 9월 17일날 나와 있었던 내용의 기사라고 지금 링크에서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9월 17일이라고 하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날이 9월 17일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구간에서 나왔던 겁니까? 이런 구간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왜 지금 엠바고를 때렸을까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찌르고 빼면서 매집의 기간이 필요했었다.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의 기간이 필요했었던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재료를 터트려져 버리면은 수급이 붙어버리면서 날아가 버리면 곤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투자 경고를 매겨버린 다음에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를 4일 동안에 수급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찔러놓고 뺐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는 이런 커브핸들 패턴, 앞전에 진행됐었던 거랑 굉장하게도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기간값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0일 정도 걸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런 미친 상승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여기서는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터져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부분,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까지 같이 협력하기로 했었던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내용의 이슈가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누가 프로젝트를 언급하지 않아 버리면서 이렇게 낙폭이 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핵폭탄급 뉴스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일본에서 받아간 5천억 달러,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2천억 달러의 투자금에 대해서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하는, 줄여서 그냥 하러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러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람이 무엇에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돈을 쓰겠다? 원전 건설에다가 우선적으로 돈을 쓰겠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나와주면서 원전 쪽에서 투심이 살아났었던 것은 바로 이 BHI가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것인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찔러놓고 빼면서 급하게 좀 매도 물량을 쏟아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종가상 5일선은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잘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BHI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무엇을 잡아두면서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잡아두면서, 무엇으로 잡아두면서 바로 투자 경고로 붙잡아두면서 어떤 종목을 날려버렸었던 케이스다. 이런 BHI 같은 종목들을 날려버렸었던 상황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진 같은 종목들도 날려버렸었던 상황인데, 오늘은 좀 과격하게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특히나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분간은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돈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열흘 동안 수년을 시키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집 과정을 거쳐놓고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N자형 파동을 기본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선을 따라서 올라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데까지는 2개월에서 3개월 그냥 후딱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몇 년 동안 그냥 쭉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단 단기 고점이면 피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잡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게 리스크 관리도 되면서 추가적으로는 내가 지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비용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